인공지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앞선 시간에는 앨런 튜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번 시간은 폰 노이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 콘텐츠에서도 많이 다뤘던 게 폰 노이만인데 자세하게 다루려고 해요. 폰 노이만은 1903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나요. 이 당시는 오스트리아랑 헝가리가 합쳐져 있었어요. 합스부르크 가문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이때 부다페스트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폰 노이만이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어린 시절 공산화되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겨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끝나니까 독재가 들어와서 살기 힘들죠. 독재가 되면.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돼요. 뭐 독재가 여기서 말하는 독재가 히틀러가 아니라 군인 독재가 있었어요. 해군이. 이따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어떻게 되죠? 히틀러가 쳐들어왔고. 그런 게 싫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대학교를 두 군데 동시에 다녔거든요. 전부 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쪽으로 가요. 그리고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초기 발기인 중 한 명이 돼요. 폰 노이만은 수학, 물리학, 경제학, 컴퓨터 과학 여기에 다방면으로 뛰어났어요. 물리는 양자역학 쪽으로, 수학은 뭐 폰 노이만 대수 이런 게 있었고요. 경제학은 게임 이론이라고 나중에 뷰티풀 마인드의 존 내시 교수 노벨 경제학상을 타게 되거든요. 노벨 경제학상을 타는데 이게 게임 이론으로 탔어요. 그 게임 이론을 만든 사람이 폰 노이만이고요. 컴퓨터는 말할 필요 없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원형이 에드박이에요. 그 에드박 이후의 컴퓨터는 구동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여름 개봉했죠. 오펜하이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여기서 제가 폰 노이만이 언제쯤 등장할까 궁금해했는데 끝내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작 평전이죠.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는 딱 두 줄 나와요. 폰 노이만에 관련된 내용. 특히 맨해튼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이 딱 두 줄 나와요. 그걸 가지고 어떤 상상력에 의해서 폰 노이만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등장을 시키는 것은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거. 폰 노이만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폰 노이만이 하는 대화 중 거의 대부분이 음담패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걸 다 넣었다가는 제한 상영가가 걸리겠죠. 오펜하이머의 총 이제 제작비가 1억 달러예요. 1억 달러 들여가지고 제한 상영가 극장에 간다? 이거는 망하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등장을 안 했던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펜하이머의 천재성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폰 노이만이 등장하면 폰 노이만한테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장을 안 했던 것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맨해튼 프로젝트에 중요한 영향을 안 끼쳤냐? 그게 아니에요. 영화에서는 수학 공식 적어가지고 아인슈타인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폰 노이만을 찾아가요. 폰 노이만이 그 계산을 다 해요. 네파형 폭탄,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죠. 구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폭죽 렌즈라고 하는데 한 번에 팍 터져서 안에 있는 플루토늄을 땅콩 크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힘든데 그걸 계산하고 효과적인 네파형 장치를 만든 게 폰 노이만이에요. 그래서 폰 노이만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영향을 안 끼친 게 아니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폰 노이만은 또 방사능을 맡게 돼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로 돌아가는데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특징이 뭐냐? 이론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딱 한 차례 기계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컴퓨터, 에드박이에요. 폰 노이만이 에드박을 만들었는데 에드박이 최초의 이진법을 사용한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예요.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는 앞에 에드싹이 있었지만 에드싹은 10진법이고요. 에드박은 2진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에드박 이후에 나온 컴퓨터는 구동 원리가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에드박 이후의 컴퓨터를 폰 노이만 컴퓨터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폰 노이만이 인공지능 연구에 영향을 어느 정도 끼쳤을 거예요. 사실 어떤 논문을 쓴 건 없어요. 미완성 논문이 하나 있긴 해요. 죽기 직전에 남겼던 컴퓨터와 뇌, 여기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걸 쓰고 있었는데 미완성인 채로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완성이 되었다면 인공지능 개발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만 비교하면 앨런 튜링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논문, 강연 이런 걸 많이 했지만 폰 노이만은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폰 노이만도 인공지능 발전에 끼친 영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바로 폰 노이만 컴퓨터를 베이스로 해요. 폰 노이만 컴퓨터를 베이스로 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서 폰 노이만이 끼친 영향이 있죠. 이 영향이 뭐냐? 폰 노이만 컴퓨터의 특징이 앞서 말했듯이 프로그램 내장형, 즉 프로그램을 내장해서 필요할 때 불러 쓰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리고 CPU가 있어요. CPU 기능이 입력, 출력, 제어, 연산. 입력, 출력 빼고는 제어, 연산이잖아요. 연산은 사칙 연산을 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제어는 뭐죠? 예, 아니요 판단하는 논리 연산이 제어가 돼요. 즉, 지금의 컴퓨터는 연산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폰 노이만의 한계를 넘어야지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의 인공지능이 나오게 됐는데 결국 이것도 폰 노이만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가 있죠.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서 폰 노이만의 영향은 컸으면 컸지 작지 않아요.